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정부의 11시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황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조를 내비쳤는데요. 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로니FN 황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 며칠 전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이제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미국이 0.25%에서 연속으로 6번 금리를 올리고 최근에는 사상 유례가 없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이나 올려서 지금 현재 4%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한국은 3.25%로 전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멈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게 한미 양국의 중앙은행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럼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죠, 내년에도.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여서 속도 조절을 해서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밟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은행도 11월 달에 0.25%로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 0.7, 0.5를 올릴 때 우리는 0.25, 0.5를 올리면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미국이 0.25%고 한국이 0.5%였는데 지금은 0.75%로 역전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12월 달에 0.5% 빅스텝만 밟아도 1.25%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가 이렇게 크게 역전되면은 환율이 올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한국의 물가가 금리가 인상되면은 국내 경기를 아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네, 금리 인상도 이어지고 이제 경기 침체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이제 거래량도 거의 절벽 수준이라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이제 전 분야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낙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매도자들은 급락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대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로또라고 불렸던 아파트 분양 시장도 지금 대구를 시작으로 점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6일 날 한국 최대 규모의 재구축 단지인 둔촌 조공 아파트가 이제 조합분을 제한 일반 세대분을 분양하게 되는데요. 한 5천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양 성과가 앞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아파트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할 만한 모멘텀은 둔촌주공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일부 전문가들은 둔촌주공도 미분양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이제 잠실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잠실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둔촌 주공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포기를 하는 그런 수요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11월 10일이었죠. 부동산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한 3주가량이 지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나오고 있나요? 정부의 11월 대책은 여러 가지 있지만 관심이 많을 부분이 규제 구역을 해제한 부분과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규제 구역 해제한 부분은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의 경우에는 분당구와 수정구가 네. 해제되었고요. 예. 규제구역 내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였는데요. LTV율을 50%로 그동안 좀 나눠져 있었던 걸 일원화하였고요. 예. 그다음에 LTV 한도액을 원래 4억이었는데 2억을 올려서 6억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예. 이번 조치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빼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 이게 뭐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고 또 분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고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규제구역을 해제했다고 했어요. 지금 예. 뭐 금리가 사실 지금 시장에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어서 예. 거래가 회복되거나 또 더욱이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택 신축 공급이 많이 된 지역은 거래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조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중개업소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예. 네. 거의 지금 급매물만 좀 찾는 그런 수요는 있고 거래는 거의 전무하다. DSR 규제가 아직도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집값 하락세를 두고서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올랐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 가격이 거품이었다. 그 거품이 빠지는 거라는 전문가분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작년 10월에 잠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올 10월 달에 20억 이하로 떨어져 거래됐거든요. 그리고 같은 지역의 전세도 두 달에 1억 정도 떨어져 거래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에 경기도 화성이나 인천 송도 지역,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된 지역도 심지어는 50% 가까이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사이클은 10년 주기설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근데 이제 2013년부터 9년간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 침체기도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소 3년 뒤를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주택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수급의 변화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중에서 조세가 보유세와 양도세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지금 규제구역 내 다주택자들이 양도할 때 최고 세율이 75%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를 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보유세율이 너무 높아서 보유세율을 낮추겠다고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보유세를 어떻게 낮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매수 시기는 아까 제 말씀하셨는데 거주 목적으로 실수요를 할 경우에는 2019년 가격 정도로 돌아오면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살만하다. 2019년 가격 예.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살만하다. 그렇지 않고 이제 실수요적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다. 아무래도 이제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7%를 넘어서 이제 8%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4억 원을 빌리게 되면요, 30년 만기 원금과 이자를 균등해서 상환한다고 할 때 예. 금리가 4%일 경우에는 월 191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고요. 네. 8%가 되면 월 294만 원 정도 매월 100만 원 넘게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고점인 2020년, 2021년도 당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리금을 못 갚는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견디지 못해서 집을 급매로 팔거나
심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주변에서 네. 작년, 재작년에 집 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고금리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영끌로 집을 샀던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젊은 층에. 네. 분들은 손가락 빨고 지내야 돼요. 그렇죠? 하우스 푸어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연끌로 받아서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신용대출까지 해서 예. 받아서 투자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아니면 집값을 못 사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고 불안감이 주위에서 있었죠. 예, 예.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그런 청년들이 사실상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는 건가요, 대표님? 예, 그럼요. 대출이 여러 군데 있으면 한 군데로 통합을 시키고 또 금융기관마다 이렇게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월급을 그쪽 자기 계좌로 넣든지 카드를 같이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좀 통합시키고 예.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걸 잘 활용하면 네. 이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워낙 빌릴 때 비싸게 빌렸으면 예. 정도 상한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아, 예를 금융기관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 집을 마련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세를 새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편하게 이렇게 대출 상품을 비교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신규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그때 대출 받을 시기에 고정금리가 유리한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금리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금리 비교 핀테크 회사들의 서비스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출 상품 중에서 예. 좀 낮은 금리를 좀 선택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비교 핀테크 회사가 모든 금융기관하고 제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휴되어 있지 않는 금융기관의 금리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네. 집단적으로 모여서 네. 특정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우리가 이만큼 대출을 받을 테니 네네. 금리를 좀 싸게 해줘라. 은행기관에서 아 그래 니네 10명이 되니까 좀 싸게 해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상 이제 아파트 분양 당시에 집단 대출을 할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근처에 와서 자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고 서로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도 공동으로 구매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공동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대출 과정에서 예. 어떤 비용과 리소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절감분을 우대 금리로 적용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상당 기간 침체가 이제 지속될 것 같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주택 매매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등 매매하고 거래하고 뭐 변동하는 그런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프롭테크 회사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 프롭테크 회사들의 정보를 폭넓게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지역에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를 찾아가서 그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중개업자들에게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매수 효과가 올라가는지 매도 효과가 올라가는지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변화를 잘 보고 참고로 2013년도에 매일경제에서 보도난 게 있습니다. 지금하고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그때 6년 반 만에 주택 거래량이 최대로 달성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금융은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기준금리도 또 물가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